안녕하십니까?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우리 요 교과 강의가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건 이번 주가 원래 5주 차인데 지난주 저지난주네요. 예, 추석으로 인한 결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월 5일 오늘이 바로 4주차 강의 4강이 되는 것이죠. 제가 강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원래 강의 계획서상에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원래 강의 계획서에는 아마 전 지구적인 문제와 지구온난화 이렇게 돼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강의 제목을 조금 바꿨고요. 요게 원래는 이제 3주차 강의였었는데 지난주에 인구 증가와 환경 문제를 먼저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 이제 4강 인제이 되는 것이죠. 예, 오늘은 그래서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요거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기후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그쵸? 이거에 아주 중심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기후위기인 거고요. 두 번째가 오존층 파괴, 산성비 사막화, 생물다양성 문제, 환경호르몬, 미세먼지 국경이동, 해양 폐기물 등과 같은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있어서 지구온난화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후위기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요 기후위기는 단순하게 요거 하나만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지는 않고, 여기에서 본다면 이런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를테면 사막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구온난화, 즉 기후위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생물종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이 생물종들이 살아가는 환경들, 이런 환경의 변화가 조금만 있더라도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어떤 생물종 같은 경우 1도만 온도가 달라져도 거의 멸종되는 그런 생물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 문제, 이런 거에도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조금은 또 이제 좀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를테면 미세먼지의 국경이동, 황사, 그쵸? 예, 아주 그거에 대표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즘은 이제 공해로 인한 그런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황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황사 현상 자체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즉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기후위기 그리고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그렇다면 지구온난화, 우리가 기후위기는 지구온난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구의 지상평균 기온이 한 15도씨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빛을 통해서 지구까지 전달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들은 지구 표면에 부딪혀서 열로 바뀌고, 그것이 다시 이제 복사를 하면서, 즉 방사를 하면서 에너지 조절이 이제 돼서 보통 15도씨 정도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최근 20년 동안에 한 0.5도씨 정도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21세기 중반에는 거의 한 1도씨 정도로 기온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산화탄소, 탄소라고 요즘 표현을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산화탄소죠. 그리고 또 축산 폐수 등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이제 메탄이라든가, 또 농업 생산성을 갖다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이제 비료들,
질소 비료 이런 것들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이러한 온실가스, 요것들이 사실은 다 이제 온실가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온실가스가 대기로 이제 들어가서 잔류하면서 이러한 온실가스에 의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면서 대륙권 내의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을 갖다 우리가 이제 지구온난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구 복사열의 흡수가 과다하게 이 대륙권 안에서, 대기권 안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구의 에너지 균형이 깨지면서 지구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갖다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바로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이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지구에 도달한 빛은 지구 표면에 부딪히면서 열이 흡수가 되고, 그래서 열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다시 그것이 이제 복사에 의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기를 갖다 덮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바로 온실가스에 의해서 저기 빠져나가지 못하고 온실처럼 그런 역할을 갖다 함으로써 바로 그 지구 온난화가 이제 일어난다는 그런 이제 그림을 갖다 좀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기여율이 사실은 제일 높아요. 물질 자체로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예를 들어서 수소불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크지만 이산화탄소 양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기여율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메탄, 수소불화탄소, 그리고 아산화질소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 변화가 꾸준하게 과거 몇백 년 동안 꾸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이 이야기하게 되는 기후 위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지구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지구 온난화. 그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폭염이라든가 폭설, 가뭄, 또 뭐 더 나아가서 뭐 사막화라든가 이런 것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기후 변화 위기를,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여기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한 의미로 표현을 한다면은 수십 년 동안 한 지역의 날씨를 평균화한 것이 기후예요, 사실은. 기후. 날씨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날씨를 수십 년 동안 평균적으로 이렇게 축적이 된 그런 데이터를 이제 기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또는 그 이상 지속이 되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기후의 변동이 생기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기후 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구 온도의 상승뿐만 아니라 이제 그로 인한 해수면 상승, 또 극한적인 강수나 가뭄, 또 어떤 폭설 등과 같은 그런 이상기후 현상을 폭넓게 포함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 온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폭설이라든가 또는 한쪽에서는 사막화가 일어나고 비가 안 오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한쪽에서는 폭우가 일어나는 이러한 유형의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기후 위기의 원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물질들이 주가 되는지 같이 한번 영상 잠깐 보실까요? 과학자들은 온실가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입니다. 농도가 오를수록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르죠. 온실가스에 갇힌 복사에너지가 대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오르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900만 톤입니다. 1990년 2억 9,200만 톤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그러면 온실가스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크게 에너지와 산업공정, 농업과 폐기물 분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분야입니다.
연료를 직접 태워서 에너지로 쓰는 경우인데 2017년 기준 6억 1,500만 톤입니다. 특히 전기를 만드는 거죠. 에너지 산업이 2억 7천만 톤, 철강 산업이 1억 8,600만 톤,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탈 것의 연료가 9,800만 톤입니다. 다음은 산업공정입니다. 화학과 금속 산업을 말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5,600만 톤이고요. 농경지와 토양, 가축의 장내 발효, 트름입니다. 또 분뇨 등에서 나오는 게 2천만 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고 하수를 처리하는 과정 등에서 1,6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온실가스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이산화탄소인데요. 전체 온실가스의 91%를 차지합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건 에어컨 냉매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는 1990년 이후 10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아래 두 가지는 반도체를 생산할 때 나오는데요. 육불화황은 38배, 과불화탄소는 최초 통계가 시작된 1992년 이후 7,700배가 늘었습니다. 반도체 강국의 이면입니다. GDP, 국내 총 생산이 늘수록,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발전할수록 온실가스 배출량도 함께 늘어납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EBS 뉴스 이혜정입니다. 네, 바로 이렇게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이라든가 또는 어떠한 그런 이제 산업 분야에서 지구온난화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 또 그런 내용들은 누가 처음 이야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 거이 스튜어트라고 하는 거이 스튜어트 칼렌다라고 하는 요 학자가 1938년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구상의 CO2 측정과 그리고 온도, 지구의 온도 이걸 갖다 측정을 했더니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갖다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바로 그 지구 온난화가 바로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의한 그런 이제 영향일 것이다라고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이미 유명한 화학자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 사람이 벌써 이러한 그 현상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칼렌다라고 하는 거이 스튜어트 칼렌다라고 하는 요 학자가 1938년에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만은 이 동료들, 다른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말도 안 돼라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비평이 섞인 그러한 이제 그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치부를 했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진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밝혀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뭐 우리가 조금 전에 봤으니까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온 그런 빛에너지가 우리 지구 표면에 부딪혀가지고 열로 바뀌고 열은 다시 복사열이 돼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지구 표면을 갖다 덮고 있는, 대기권을 덮고 있는 온실가스에 의해서 마치 비닐하우스 또는 온실과 같은 영향을 갖다가 일으키기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갖다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바로 내용들, 즉 6가지 성분들, 물질들이 지구온난화에 크게 기여를 한다. 조금 전에도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메탄, 그리고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그리고 아산화질소,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구상에 이렇게 이런 지구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
기여도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추이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었냐고 하면은 전 지구의 평균 온실가스 농도 보시면은 저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1850년 즉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시멘트 플레어링이라든가 또 산림이라든가 기타 토지 이용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양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지구 온난화의 이산화탄소 농도 추이는 최근에 급격하게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1960년대만 해도 한 320이었었던 것이 지금 뭐 380을 넘어서 거의 400또 넘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 현재로 치면은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러한 이제 지구 온도 변화 추이는 여러 가지 모델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예측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색깔이 다른 거는요. 다 다른 모델이에요. 모델이 서로 다 다른 거이기는 해도 과거의 그런 어떤 그 사실을 갖다가 이 모델로 예측을 해도 거의 같은 그런 형태의 것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다. 거의 모델이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의 예측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네. 속도로 진행 중이라는 지구 결과가 온난화 나왔습니다. 속도에 대한 영상이에요. 50년 뒤에 2도 정도 상승할 걸로 봤던 지구의 온도가 5도 이상 치솟을 거란 내용인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지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 바다에 선을 그은 듯 육지가 가늘게 이어져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평균 해발 고도가 고작 4m, 이미 몇몇 섬들은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Tuvalu maybe or die now. I am afraid that 투발루의 위기는 지구 온도 상승에서 비롯됐습니다. 과학계는 대기 중에 쌓인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만들어 50년쯤 뒤 지구 기온이 2도에서 4.5도 정도 오를 걸로 예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예측이 나왔습니다. 2도가 아니라 적어도 5도 이상 급상승한다는 겁니다. 구름의 태양광 반사 효과를 연구한 결과인데요. 구름 속에는 얼음 알갱이가 있고 이게 녹아서 생긴 물방울이 햇빛의 일부를 반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온난화로 구름 속 온도가 더 올라가서 얼음 알갱이가 다 녹아버리면 햇빛을 반사할 물방울을 만들지 못해 온도 상승이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온이 5도 오르면 재앙이 닥칩니다. 지구 온도가 0.5도만 더 올라도 해수면이 67cm나 상승하고 여름에 북극 빙하를 보지 못할 확률이 1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식지를 잃는 동식물도 2배나 늘어납니다. 한 3도 정도 높게 오였다는 것 자체가 이상기상, 이상기후 이런 것들의 발생 빈도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과학자들은 인류가 지구 온도 상승 속도를 25배나 빠르게 만들었다며 온난화의 심각성을 경고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네, 이러한 위험성을 갖다가 알린 최근에 이제 서적이 책이 출판됐었죠. 바로 6도의 멸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책이 출판이 됐었는데 그 내용도 잠깐 보실까요? 6도의 멸종. 기온이 1도씩 오를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이 책은 환경과학 분야 책입니다. 1도부터 6도까지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오르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생생하게 전하고 있어요. 저자 마크 라이너스는 지구의 기온이 단 2도만 올라도 지구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1도가 오르고 2도가 오르고 그리고 6도까지 올랐을 때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1도가 오르면 산과 들에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가뭄이 닥치고 농토에는 모래층이 드러납니다. 2도가 오르면 한쪽은 목이 말라 죽고 다른 쪽은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닷물은 산성이 되어 바다의 환경도 변합니다. 3도가 오르면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온실가스 양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4도가 오르면 지구 전역에 피난민이 넘치게 됩니다. 세계의 해안선도 완전히 달라지고 고지대가 있는 나라들만 생존하겠죠. 5도가 오르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모두 사라지고 정글 또한 불타 없어진 상태가 됩니다. 6도가 오르면 바야흐로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대멸종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6도의 멸종은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오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느끼게 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6도의 멸종 같은 여러 책과 연구 자료들을 읽으면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방법을 찾는 거겠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위기 심각하게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때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구 증가, 그 이전에 전 지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러면 조금 전에도 쭉 나왔었지만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영향들 어떻게 나타날까? 이게 지금 투발로예요. 아까 보여드렸었던, 투발로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저게 점점 지금 가라앉는 게 아니라 쟤는 그대로 있는데 지구 해수면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전 국민이 뉴질랜드로 이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어느 정도 전 지구적으로 해수라든가 대양의 온도가 상승했는지 그런 패턴을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모든 바다가 지금 전체 기온이 상승하고 있어요. 바로 모든 바다 기온이 상승하면은 이렇게 열대성 어류들만 살아남게 되고 한대성 어류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멸종해 가게 되겠죠. 굉장히 심각한 그런 현황이 될 테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바닷물의 경우에도 이제 산성화가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에 녹아가지고 탄산을 갖다가 이제 만들게 되는데 얘네들이 따뜻해지면 덜 녹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덜 녹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일어나면서 이 바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바다가 사막화되고 산성화되고 황폐화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을 갖다 또 이제 가져오게 될 테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바다 생물이라든가 이러한 이제 변화도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바닷물에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더 많이 녹이질 못하니까 대기 중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될 테고요. 또 다른 이제 기후 변화 관련 요소로는 지금 요게 이제 어느 정도로 바로 이 바다의 대양의 온도가 변하고 있는지를 갖다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다가 따뜻해지고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빙하가 점점 감소하겠죠. 그러한 것들도 마찬가지 이제 커다란 변화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은 또 천재지변들, 특히 가뭄이라든가 또 이상고온 현상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막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6도의 멸종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또 폭염, 혹서, 그쵸? 우리나라도 뭐 여름만 되면 그냥 어마어마한 올해도 사실 폭염이었었죠. 혹서가 며칠 동안 한 2주 정도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서 그냥 물에 뛰어들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요. 2018년 5월 1일 주요 폭염 피해예요. 캐나다, 스웨덴, 일본, 파키스탄 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불볕 더위로 한 30명이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을 갖다 이제 보이고 있고요. 바로 또 한쪽에서는 건조한 그런 이제 기후로 인해서 산불이, 그렇죠? 호주의 경우도 보면 이렇게 캥거루가 뛰고 그다음에 코알라가 타 죽고, 그렇죠? 이러한 천재지변들 발생 빈도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쪽은 이제 홍수에 대한 그림을 갖다 여러분들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지구 온난화는 결국은 한쪽에서는 홍수, 한쪽에서는 가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농작물에도 커다란 피해를 줄 테니까는 이제 식량 부족이 점점 이제 많아질 테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영양 실조도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식량 부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나라고 하니까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이 수확량이 점점 감소하는 아주 이런 그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또 어느 정도 또 경과했네요. 잠시 쉬었다가 2교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